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 포스코 그룹 내 철강 유통을 담당하는 종합 상사 회사입니다. 종합 상사라고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철강 포스코 모기업인 포스코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나오는 철강을 유통하는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계열사 중에 포스코 에너지라고 이 지금은 저기 옛날에 대구 인터내셔널이 그 미얀마 가스전 그걸 개발한 그 사업부 그게 독립해서 이제 포스코 에너지라고 이제 별도 법인으로 나가 있던 걸 이제 독자적으로 그 포스코 에너지가 이 미얀마 가스전을 갖고 기준으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다른 가스전을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대로 이 포스코 에너지를 아예 합병을 해서 한번 케어해 보라고 케어해서 같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사업을 키워라 해가지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상사 업무에다가 포스코 에너지라는 에너지 사업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미얀마 가스전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LNG를 뽑아내고 있고 그 뽑아낸 LNG를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관통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미얀마 정국이 좀 불안하기도 해서 그게 좀 걱정일 뿐이지 그거 외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이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대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이 수익으로 이 호주 지역에 있는 새로운 이제 이런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신규 에너지 탄업 탐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쪽하고 인도네시아, 호주, 특히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를 해서 이 천연가스 탐사 개발 이쪽 사업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 외에도 이제 자원 쪽 관련해서 흑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50 탄소제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 풍력 발전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연료전환 이런 탄소 감축을 통해서 모회사인 철강 회사의 이런 탄소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해상 풍력 발전을 이제 그러한 이제 탄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이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삐거덕하긴 했죠. 왜냐면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완전히 재검토한다고 해서 이 호남 쪽은 그러니까 서남의 해상 풍력 발전은 거의 자금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해서 중단이 됐고 멈춰선 거고 영남 지역은 그래도 좀 지원이 많이 더 늘어서 영남 지역만 프로젝트가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풍력 발전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 37%까지 감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야 이제 모기업이 이 철강은 어차피 이제 탄소를 이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철을 녹이고 그걸 다시 또 이제 철강이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공해물질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하고 있는 게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구동모터 코어를 개발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매출이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이제 각광받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납품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이 실적도 꾸준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 4분기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 쪽 이게 이제 상사업이죠. 상사업 쪽에서 전체 매출액의 87.2%를 발생하고 에너지 사업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한 그쪽 사업 분야가 매출이 12.8%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미얀마 가스전에서 발생한 매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트레이딩 쪽 이쪽 매출이 전체 87.2%고 이 대부분이
이 포스코의 철강을 유통하는 그 수수료인데요.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우리 한국 철강에 대한 쿼터를 기존에 이제 그 우리한테 쿼터를 줬었는데 그 쿼터를 없애버리고 일방적으로 25%의 그 철강 무역 관세를 매겼다고.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이 대미 철강 수출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수입해 쓰는 이 철강은 포스코 거는 굉장히 질이 좋은 철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층 빌딩이나 이런 데 반드시 철강이 튼튼하고 품질이 신뢰가 가는 그런 그 철강들만 사용하는 그런 데에서는 비싸더라도 포스코를 샀었는데, 여기다 25%의 그 관세를 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갈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해 매출을 보면 작년에 매출액이 좀 둔화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달인가요? 그때 11월 달에 당선이 됐고 한 두 달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 2025년 연간 실적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 생각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이런 주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그때 작년 연말에 가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고객사들의 발주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거기다 이제 이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재작년에 33조 원, 요번엔 32조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은 1조 1,630억에서 1조 1,016억으로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5,034억 정도로 줄어든 상태고요. 자, 그리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서 최대주주는 포스코 홀딩스인데 이쪽이 보유지분이 70.71%예요.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인 뭐 다 포함해봤자 뭐 70.71%고 국민연금이 한 5%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75% 정도가 일단은 이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지분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일반 투자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즉시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소액주주 지분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포함해서 25% 정도 될 수 있는데요. 이 매물들이 실제로 이제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 되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제 철강 관세 25%를 트럼프가 매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긴 한 상태지만, 워낙 최대주 지분이 많아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좀 실적만 좀 괜찮게 나와주거나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뭐 예외 조항을 이거 인정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 곧바로 이 품절주로 뛰어들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들어서 이 아프리카 흑연이 2차전지 쪽에 이제 핵심 그러니까 이게 음극재 쪽의 핵심 재료이긴데 원료이긴 한데, 이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흑연 관산에 대한 그 채굴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들였죠. 근데 뭐 중국에 대한 이런 그 흑연이나 이런 수입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건, 이거는 뭐 2차전지 산업에서 나름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장윤아 포스코 회장이 예전 MB 시절에 그 신사업 실장을 하면서 MB의 해외 자원개발 그 부실 문제와 그 자원개발 비리 문제죠. 비리 문제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구설수가 있는 양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코가 2차전지 쪽이나 이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를 하면 또 옛날처럼 이 포스코의 내부 유보금을 약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장윤아 이 포스코 회장은 그 내부의 신뢰가 별로 높아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 알래스카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 이게 이제 알래스카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관통해서 LNG 가스관을 매설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1300km에 걸쳐서 가스관을 설치하는 거라, 이게 그 실제로 저 북극 지역에 있는 LNG 가스를 개발한 걸 끌어다가 남쪽에 이제 이걸 운반하는 한국까지 보내주기 위한 그런 가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경제성은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미국의 엑슨모빌도 포기하고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개발을 해서 한 10년 정도 걸려서 2035년에 이게 이제 상업화가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2050년 되면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2050 탄소 제로 이 정책에 따르면 끼케 한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이걸 파이프라인을 심는다는 게 별로 경제성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한 건데요. 이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다는 건 조만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이 자기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LNG선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면제하는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방정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LNG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미국이 25% 철강 관세를 매긴다고 했고 이 쿼터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실제로 25% 철강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이 철강 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25%의 관세를 매기는 중국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볼 때는 자신들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게 규제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적정 주가는 71,0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지금 현재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59,000원에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LNG선, 가스선이나 이런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왜냐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말 그대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모회사인 포스코가 이제 주인이 없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희생양 삼아서 트럼프의 이 알래스카 사업에 뛰어들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력 사업이 철강 유통에다가 또 한 가지가 이제 에너지 사업이 LNG 개발이나 이런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칼라는 이 알래스카 사업과 맞지만 알래스카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엑슨모빌 같은 미국 회사도 동참을 안 하는데 참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에 동원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71,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이 주지사의 한국 방문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알래스카 LNG 사업, LNG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어서 이 엑슨모빌이 포기한 사업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향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알래스카 사업을 통해서 이 철강 수입 면세를 받게 되면 오히려 알래스카를 우회해서 수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